교과서 30페이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위쪽에 보면 여기 역사 속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역사 속으로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야 될 거는 바로 여기 청동 거푸집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거푸집. 일단 이 거푸집이 이제 발견됐던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자, 철기 시대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앞에 보면 청동 거푸집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청동 거푸집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청동기에 사용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한반도에서 청동기 시대에 사용했던 청동 같은 경우에는 수입품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청동을 자체적으로 이제 제작을 했던 거는 이제 철기 시대에 와서, 자, 철기 시대 이 거푸집, 요 틀이죠. 틀을 통해서 우리가 청동을 자체 생산했다, 독자적 청동기를 생산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와서 청동기 문화의 보급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자, 기원전 2000년경 이때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고요. 자, 청동기가 어디서 왔다고요, 지금? 만주에서 전해졌다라는 거. 만주 그 시베리아.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스키토 시베리아라는 이제 지역이에요. 자, 거기에서 이제 청동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청동 같은 경우에는요, 자, 검이나 제사용 도구, 장신구, 요런 걸 이제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대표적으로는요, 비파형 동검, 그 다음에 이제 청동 거울, 요런 게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요 청동기 시대에 유명한 이제 토기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민무늬 토기라고 해서, 무늬가 없다, 라는 거죠. 자, 무늬가 없는 토기가 발견되고요. 또, 자, 여기에 이제 청동의 특징이 하나가 보입니다. 자, 청동은 구하기가 힘들고 단단하지 못해서 농기구와 같은 생활도구는 여전히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졌다. 자, 청동, 동이잖아요. 구리다라는 거죠. 자, 청동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입품이니까 아무나 이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지. 지배층들만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 일단 첫 번째 특징 보고요. 자, 두 번째 이 청동기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구리니까 좀 이제 무르다라는 거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막 이런 농기구, 어떤 도구 이런 거는 청동기 시대로 우리가 지금 접어들었지만 이런 이제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돌이나 나무로 이제 여전히 이전과 같이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보세요. 청동 거울이 이제 발견됐다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여기? 자세히 보면, 무늬가 보이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무늬가 이제 어때요? 거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거친 무늬 거울인 겁니다. 청동기 시대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팔주령이라고 해서요.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청동 방울이에요. 청동 방울. 자, 그래서요. 당시에 이제 우리 청동기 시대 계급이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지배자가 등장하죠. 자, 지배자가 자, 이 목에는 이러한 이제 위에 청동 거울을 이렇게 걸고요. 자, 보면은 자, 이게 지배자면 자, 목에는 이렇게 이제 청동 거울을 이렇게 걸어요. 자, 한 손에는 이제 이렇게 비파형 동검 이렇게 이제 들고 있고요. 또 한 손에는 지금 여기 이 팔주령 청동 방울 이렇게 들면서 어떻게 돼? 막 이제 제사 지내는 겁니다. 번쩍번쩍하니까.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농경무늬 청동기가 이제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농경무늬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우리 이제 고물상에서 발견이 됐대요. 자, 그런데 이게 일단 청동기인 건 확실한 거고, 자, 이게 이제 쓰임새가 뭐였었냐라는 건 우리가 지금 현재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냥 추측으로는 청동기가 대부분 이제 막 제사용, 제사 지낼 때 쓰였으니까 이것도 이제 제사 지낼 때 쓰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추측만 할 뿐이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할 거는 자, 여기 지금 막 이런 무늬들을 확인을 해야 돼요. 자, 농경 무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저기 보면은 자, 따비라는 이제 요 농기구로 이제 밭을 가는 모습. 자, 그다음에 이랑과 고랑. 자, 이랑 고랑 이렇게 되는 거죠. 튀어나온 곳이 이랑, 들어간 곳이 이제 고랑 해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 씨를 뿌리고, 밭 가는 거,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또 여기 보면은 봐보세요. 솥대. 이렇게 해가지고 솥대 여기 위에 이제 그 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걸 이제 솥대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나라의 성장 부분 볼 때 그
소도라는 그 제사를 지내는 그 지역이 있는데요. 그러한 지역들 앞에 이제 이런 소떼가 있다, 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인을 또 할 거고요. 자, 요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31페이지,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라고 해가지고요. 자, 보면은, 자, 두 번째 줄에, 자, 농경이 본격화되면서 조, 기장, 수수 등 다양한 잡고기, 재배가 되고요. 자, 이 농사라는 건 신석기 시대에 처음 시작이 됐지만, 신석기 시대에는 아직까지는 어때요? 농사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농사가 발전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자, 요거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나와요.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뭐가 보급되었다? 그렇죠. 벼농사가 보급되었다. 자, 당시에 이제 벼농사를 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도구가 하나 발견이 되죠. 바로 요겁니다. 반달돌칼. 자, 그래서요. 여기 이제 벼에 어떤 이삭을 떼는데 사용했던 이제 도구다라는 거예요. 자, 돌로 만든 칼이다. 돌칼이라고 해서 우리가 막 뭐 구석기, 신석기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청동기 시대의 도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 생산력이 늘어나면서 빈부의 차이가 막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부족을 이끌던 족장, 다른 말로 군장이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끝부분에 종교 의식까지 맡아서 자신의 권위를 더욱 높였다. 누가? 이러한 군장들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또 토기가 나오는데 아까 이제 우리가 30페이지에서 봤던 유명한 청동기 시대 유명한 토기 민무늬, 무늬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민무늬 토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팽이형 토기, 팽이 모양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다라고 해서 팽이형 토기,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내려오면 역사 탐구에 청동기인의 생활 상상도라고 돼 있어요. 이제 몇 가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여기 보면요, 이제 농사를 이제 활발하게 이제 짓고 있고요. 자, 고인돌 만드는 거 나오죠. 자, 당시에 이제 우리 이 고인돌이라는 거는 이제 무덤, 당시에 이제 어떤 무덤 양식이었다. 보편적인 그걸 확인하고요. 지배자의 어떤 이제 고인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모가 어떻게 돼? 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지금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요. 이제 살고 있다라는 거지. 자, 이 울타리라고 하는 거, 이거 지금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요거를 이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목책이라고도 얘기해요. 목책을 이렇게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짓고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도랑을 만들었다. 도랑 만들어서 여기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 외부의 침입을 이제 막았다라고 하는데, 자, 요걸 이제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해자라고도 얘기해요. 해자.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주, 주택을 한번 봐볼게요. 자, 보면은, 자, 지상가옥화. 이전에 우리 신석기 시대는 어떻게 돼? 땅을 이렇게 움푹 패여가지고요. 움집을 짓고 살았다라고 하면요, 어떻게 돼요? 땅 위에 이렇게 집을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상가옥.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건축 기술도 그만큼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또 창고, 막 이게 다양한 용도의 집도, 여러 종류의 이제 집도 만들어졌다라는 거 확인하고요. 또 이런 족장, 군장들은요, 청동기를 사용해서 자, 제사를 주관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갔어요. 자, 32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고조선입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국가가 이제 고조선이다 라고 이제 하는데, 자, 보면은 자, 두 번째 줄에요. 고조선의 건국 세력은 우수한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탄생했다라는 거야. 우리 고조선은 청동기 시대를 이제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에 우리 지도 한번 봐볼게요. 고조선의 문화권이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국경이라는 게 뭐예요? 국경.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떤 경계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국경이 처음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막 청동기 시대와 국가 탄생이 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고조선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막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곳곳에. 근데 어떻게 돼? 그 영역이 겹쳐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국경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건 어느 시대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 이제 영토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경계인 국경이 탄생됐다라는 거예요. 삼국시대에. 근데 지금은 어때요? 고조선 요때는요. 아직 국경의 개념이 이제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고조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이렇게 확실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이런 유물이나 유적을 통해서
고조선이 이 정도 영역이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고조선의 문화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자, 이 고조선의 문화권을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유물 유적이 크게 세 가지다라는 거죠. 하나는 비파영동검, 미송리식토기, 탁자식 고인돌. 자, 이렇게 해서요. 자, 이 세 가지 유물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제 출토되는 지역, 지도로 보면 여기죠. 자, 요 지역이 고조선의 어떤 이제 그 문화권이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그 유물 유적이 공통적으로 출토되는 지역, 요게 이제 고조선의 문화권, 어떤 고조선의 어떤 세력 범위, 어떤 이제 문화 범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역사 탐구 보면요, 이제 단군 이야기. 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확인을 해야 될 거는, 자, 이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당시 이제 고조선의 어떤 이제 사회상을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몇 가지만 한번 봐볼게요. 자, 먼저, 자,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관심을 두었다. 자, 이 사람들 뭐예요? 지금 하늘에 살고 있는 어떤 신인들이잖아. 신과 이제 신의 아들이잖아. 자, 그리고요. 자,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만 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 그렇죠. 홍익인간이고요. 그 다음에, 자, 환웅이 무리를 이렇게 이제 3,000명을 이끌고 와서, 내려왔다라고 이제, 내려왔다라는 거잖아, 지금. 신에서 내려왔다. 자,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바로 어떻게 돼? 선민사상 또는 천손사상. 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왔어. 너희들이랑 달라. 우리가 지배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을 거느리고 왔대요. 자, 이게 뭐예요? 풍백, 우사, 운사. 라고 해서요. 이 세 명의 이제 그 기후를 이제 관장하는 신을 데리고 왔고요. 결국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농경사회였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360여 가지, 우리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그러니까 1년을 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자, 환웅이 웅녀와 혼인했다. 지금 웅녀, 지금 이제 곰을 이제 숭배하는 부족, 토테미즘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외부에서 온 이 환웅 부족과 이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어떻게 돼? 혼인을 했대요. 이제 결합했다라는 거죠. 자,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고 했다. 자, 단군, 이제 제사장이라는 거죠. 왕검, 정치적인 지배자. 결국에는 재정이 일치된 사회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33페이지 고조선의 이제 성장 한번 봐볼게요. 자, 기원전 4세기경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왕위를 세습하고 왕 밑에 관직을 두기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왕위를 세습했다. 우리 요거 수업 시간에 했었죠? 자, 부왕이 어떻게 돼요? 준왕에게 왕위를 세습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왕 밑에 관직을 두었대요. 자, 어떤 관직이야? 뭐 상, 대부, 뭐 장군, 요러한 이제 그 관직이 있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다가 이후에 이 연의 침입으로 일부 영토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해서, 자, 이 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전국시대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연나라가 이제 쳐들어와서 고조선의 어떤 세력이 우리 그 요하 그쪽에서 약간 이제 뒤로 밀려왔다. 그래서 우리가 요때 이제 뭐 역사학자들은 요 시기 이후에 이제 고조선이, 자, 잠깐만 지도 앞에서 한번 봐볼게요. 원래는 여기 랴오허강 있죠, 요하. 잠깐만 여기 지어볼게요. 자, 이 랴오어강, 이게 이제 요하라는 강이죠. 요하의 동쪽, 요동, 여기가 이제 요서 이렇게 부르는데, 자, 우리 고조선이 여기 이쯤에서 이제 탄생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까 이제 연해 침입으로 이제 어떻게 돼? 요 지역을 랴오어강 뒤쪽으로 밀려났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때 아마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자,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자, 위만 세력이 고조선에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위만이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다. 기원전 194년에. 자,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돼? 위만조선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 이 위만조선의 특징 두 가지가 있죠. 자, 철기 문화가 더 확산됐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자, 한반도의 진과 중국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했다. 이때 중국, 지금 요때 이제 중국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라고요? 한 나라다라는 거고. 자, 이 진이라는 나라는, 자, 고조선이 여기 오른쪽에, 고조선이 발전하던 시기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있었던 나라다. 라는 거고요.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자세히는 알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오면 여기 이제 유물들이 있어요. 자, 먼저 여기 명도전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명도전, 자, 자, 중국의 이제 화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철기 시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야, 세형동검이라고 돼 있잖아요. 한국식 동검. 한국에서, 한반도에서만 출토되는 거. 아, 우리가 독자적인 총동기를 만들어 사용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명도전이나 세형동검은 어느 시대에 지금 출토된 거야? 그러니까 어느 시대 거야, 이 출토된 그 시기가. 그렇죠. 철기 시대의 유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선생님 좀 이상해요. 고조선은요, 청동기를 배경으로 탄생했는데 갑자기 철기가 막 나오네요. 아, 고조선이라는 나라는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철기 시대까지 이제 유지가 됐다라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하고요. 자, 내려와서 역사 참고해 보면요, 고조선의 팔조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의 역사책 한서지리지. 요 한나라, 아까 중국의 한나라 있죠? 한나라에 대한 이제 그 역사책이면서 이제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는 책인데, 자, 여기에 고조선의 팔조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개 조항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백성들에게 금하는 법 8조가 있었다. 자, 사람을 죽인 자는 어떻게 된대요? 즉시 죽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생명을 중시 여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생면 존중 사상이 들어가 있고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상해자는 어떻게 돼? 곡식으로 갚는다. 곡식. 농경사회였다. 갚는다. 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개인이 어떤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렇죠. 자, 도둑질을 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노비. 계급이 있었구나. 계급사회였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용서를 받는 자고 하는 자는 한 사람마다 얼마를 내요? 50만 전. 아, 화폐를 사용했구나. 라는 걸 또 알 수가 있죠. 요게 이제 3가지 어떤 그 팔조법에서 3가지 그 조항이고요. 그 외에 여자는 모두 정교를 지키고 신용이 있어 음란하고 편먹된 짓을 하지 않았다. 요거는 이제 당시 이제 고조선 사회를 그냥 보여주는 그냥 문구 중에 하나의 문구예요. 문구. 그래서 요걸 통해서 당시가 자,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가부장적 사회였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였다. 자, 요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고조선이 이제 이제 세력을 이렇게 넓혔다가 다시 이제 쭉 세력을 잃는 멸망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게요. 자, 보면요. 자, 위에서 자, 3번째 줄에 자, 중국과 교역하면서 중개무역을 독점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위만조선 때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중국의 한과 한나라와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자, 고조선은 한해 대군과 맞서 끈질기게 싸웠다라는 거야. 자, 처음에 잘 막고 있었어요. 이 중국 한나라의 침입을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 지배층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멸망했다. 기원전 108년에. 자, 왕검성이라고 하는 곳은요, 이 고조선의 이제 수도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왕검성 있죠? 자, 여기 평양 지역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조선이 멸망하고 나서 한나라는요, 고조선의 일부 지역에 군련을 설치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4개를 설치했다라고 해서 한사군이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낭랑, 임둔, 진번, 현도 이렇게 해서요. 한사군. 자, 그 다음에요. 자, 요거 특징 요거 하나 엄청 중요한 게 나와요. 자, 뭐냐면은, 자, 고조선 멸망을 전후해서 많은 사람이 남쪽으로 이주하여 사만 사회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야. 자, 보면, 자, 고조선이 지금 멸망했잖아요. 자, 이러한 이제 고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돼? 지금 한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멸망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밑으로 이제 내려온다라는 거야.
내려와서 어떻게 돼? 여기 밑에 쪽으로 이게 정착을 하면서 이런 사만 사회가 형성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라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잘 확인을 하고요. 자, 내려오면 우리 역사 지식을 접해 있죠? 여기 항구년의 설치,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낭랑, 임둔, 진번, 현도 4개의 군을 만들었다. 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우리가 4개 중에서 뭐 기억을 하랬어? 낭랑군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라라고 얘기했죠. 왜냐면은 여기 맨 끝에 보면은 자, 낭랑군은 구구려에 의해서 멸망했다. 당시 이제 우리 고구려의 미천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우리가 나중에 또 볼 건데 고구려 할 때 이 미천왕에 의해서 이 낭랑군이, 그러니까 이 산사군 중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게 낭랑군이야. 그 낭랑군을 이제 고구려 미천왕이 이제 점령했다, 정복했다라고 이제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떻게 돼? 한반도에 대한 어떤 중국의 어떤 영향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끊어졌다. 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낭랑의 금제 허리띠고리라고 돼 있어요. 이거 가끔 나오니까 그냥 어떻게 이제 생겼는지, 이거 딱 나왔을 때 요거 이제 낭랑군에 대한 유물이구나 라는 거,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